예,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는데 이론 강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OX 문제 풀 부분은 이 이론 강의하고 이제 도시계획시설 사업 한강에 했던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하지 않고 이 토지거래 허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고 나머지 이제 그 부분은 OX 문제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는 이제 목적이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면적 초과의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소지 이전 설정 계약에 대해서 기준면적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180, 상하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그 다음에 뭡니까? 녹지지역은 100, 그 다음에 기타 도시지역으로 하고 세분되지 않은 건 90,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야, 농지, 기타 지역은 250으로 이제 규율하고요. 이건 탄력 적용이 되는데 10%에서 300%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설정 계약을 갖다가 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되면 관할 시장구청장한테 뭐한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허가의 성격은 허가를 안 받으면 일반적으로 단속 조항인데 이건 허가를 안 받은 그 법률행위가 뭐예요?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예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례는 이 성격을 갖다가 인가로 본다는 게 기출된 바가 있어요. 예, 참고로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지정 절차는요. 조심지 통공인데요. 그래서 조사라는 건 뭐예요? 지가 동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심의라는 건 이제 중앙도시인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에서 지는 뭐예요? 지정이죠, 지정.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4년, 3년 지정해도 되고요. 효과는 5일 후에 발생하거든요. 근데 재지정 축소 해제는 뭐예요? 5일 후가 아니라 바로 발생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연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시도지사한테 보내게 되면 시도지사가 뭡니까? 시장구수구청장과 등기소장한테 보내주면 시장구수구청장이 뭐예요?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정 절차에 관계된 것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 의제와 허가의 배제인데요. 의제는 허가를 간주한다는 거고 허가는 이건 배제한다는 건데 의제라는 것은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방이 공공인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했을 때 허가반대로 간주한다라는 게 의제입니다. 밥 대신 라면 먹는다는 뜻이고요. 허가의 배제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법률행위 매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니고 상속이라든지 공영징수라든지 그렇죠. 경매라든지. 근데 판결은 뭡니까? 이행 판결에 대해서는 뭐한다? 이외적 허가를 받아야 된다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률 규정들은 대체로 뭐예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허가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는 절차. 이것도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데 주로 이제 매수 청구 부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선매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신청서는 토지이용 계획서를 갖다가 주로 이제 메인으로 보는데 이 토지이용 계획이 실수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허가가 날 것이고 허가 실수요성이 아니라 허가 안 납니다. 참고로 실수요성 또는 환경적합성, 면적적합성을 모두 검토해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 처분을 하게 되면은 허가 아니면 불허가 되는데 허가됐을 때는 뭘 부과하냐면 이용 의무를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용 의무 5년 범위에서 부과하는데 여기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죠. 한번 기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이냐? 그럼 두 글자죠. 그러면 2년. 대토니까 2년입니다. 대토 받고 나서 그다음에 축산업 같은 경우는 세 글자니까 3년. 그다음에 자기직 같은 경우는 세 글자니까 3년. 그다음에 복지사업이나 사업 용도는 4니까 뭐야? 4년. 현상고정이나 기타는 5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용을 부과되는데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행 명령이 부과되겠죠. 이행하세요. 왜 이행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뭐예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이게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죠. 100분의 17호인데요. 이건 토지 거래가액이 17호고 10은 뭐예요? 방치. 7은 뭡니까? 임대. 5는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뭡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자기가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17, 5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불허가 났을 때는 1월 이내에 뭐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를 한 걸 할 수 있어요. 사과라고. 그랬을 때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직접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할 상대자를 공공 중에 하나 정하게 되는데 그죠? 이거는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매수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이 매수 청구의 성격이 형성권이 아닌 뭐다? 청구권이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대상의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이고 공시지가로 사게 되는데 매매 거래 가액이 공시지가 이하일 때는 뭡니까? 공시지가 밑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처분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선매라는 게 있어요. 선매라는 게 있는데 선매라는 건 이제 공익사업용 토지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공공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매부는 자연히 출제가 되는데 이 선매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선매 대상에 걸렸을 때 이제 선매가 된다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2개월로 구별되는데 1개월은 선매자가 지정되는 거예요. 하면 서울 SH공사가 할 것인가 경기 도시공사가 할 것인가 선택하는 선매자 지정. 두 번째 달에는 뭐예요? 선매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총 2개월이 걸리는데 이 두 번째 달에 15일이 되면 이제 선매가 개시되는 거예요. 왜? 요 기간 동안에 그 당간 중간 15일 동안에 뭡니까? 토지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감정가로 합니다. 알겠죠? 감정가로 하고 여긴 공시지가였으니까 비교할 수 있고 여기도 그리고 선매 대상에 걸리는 소유권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선매가 완료되면 해결되는데 만약에 선매가 안 됐다. 선매가 불발됐을 때는 그거 수용할 수도 없고 불허가 처분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처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신청을 했는데 통상적인 이 처리 기간은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내입니다. 15일이 아니고 또 그 처리 기간이 뭐 10일 될 수 있고 7일 될 수 있고 그 동네마다 다른데요. 만약 10일인데 10일 동안 처리 안 했다. 그럼 그 다음날 허가를 간주하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136번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군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할 때는 관할 특광시군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많이 틀리는데요. X입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라고 됩니다. 아시겠죠? 예,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37번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외의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데는 민간이라는 얘기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토지 면적의 몇 분이면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수용하고 비슷한 민간 수용. 나중에 개발법에 수용한 것 같은데 면소 3분의 2, 2분의 1입니다. 답은 5죠. 예,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138번, 이거 좀 어렵죠. 국토해운장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는 뭐냐면, 나 이렇게 사업할래요 라고 상대방이 사업자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도로 같은 거 뚫는 걸.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는 걸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인가하려면은 미리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할 수 있을 하는데, 우리가 열람기간이 20일인 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열람기간은 혹시나 70점 이상을 맞으실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20일 열람이 20일이다. 답은 5. 139번 실시계획의 고시 내용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그렇죠? 우리가 지봉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설명 주소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나 이렇게 사업할래요 하면 거기 토지를 수용할 확률이 높죠. 그럼 수용 대상의 권리를 고시한다는 내용이에요. 답은 5고요. 네, 140번. 실시기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미리 관계 행정인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당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의지되지만 건축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된다. 이 공공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기 인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는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예. 14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할지라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답은 X고요. 여러분 도로 하면은 뭐야? 구간을 갖다가 나눠서 하죠.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그죠?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X고요. 특히 주의하실 건 공법에서는 언제나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 어떤 부분든 분할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네, 됐습니다. 14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운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여기 이제 답은 X인데요. 원래 이제 민간하고 공공인데 공공은 공시송달이 가능하잖아요. 민간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공공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이 아닌 민간에게도 뭘 할 수 있다? 공시송달권을 주는데 주의할 것은 공공은 뭐예요? 뭘 받을 필요가 없어요? 행정청은 뭐예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요. 민간만 뭐예요?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청이 아닌 애들만. 14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만을 수용할 수 있다. 답은 X인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토지도 수용할 수 있지만 건물이나 이런 것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에 거기 있는 모든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 답은 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지상권도 수용할 수가 있고 전세권도 수용할 수가 있고. 그죠? 예, 답은 X. 144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나 이렇게 사업할래요 라는 거 고시라고 하죠. 사업 인정 및 사업 고시로 본다. 다만 재결정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한다. 답은 X입니다.
그래서 시행 기간 내에 한다. 답은 5죠. 죄송합니다. 답은 5인데요. 원래는 재결정은 뭡니까?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면 재결정은 뭐예요? 사업 인정 고시고 1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업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특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5입니다. 예, 5예요. 145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인 경우에는 요 타인 토지 출입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145번부터는 바짝 정신 차려 보셔야 됩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행정청인 시행 경우에는 행통비허예요. 행정청인 경우는 뭡니까? 통지를 하고, 알겠죠? 비행정청일 때는 뭐야?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특광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련 장소를 통지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통지죠. 비행청이 허가인데 여기는 뭐예요? 행정청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이 X가 되는 거예요. 행통비허. 146번.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상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자는 특광시군서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가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들의 뭐예요?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동의. 답은 X. 알겠죠? 답은 X. 이거 타인 토지 출입하고 장애물 제거를 비교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은 행통비허인데 그다음에 이제 남의 물건을 갖다 치울 때는 일단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147번 보겠습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남장 또는 울타리를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선 소유자의 승낙이 아니라요. 그 안에 점유자의 승낙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답은 X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48번.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안 놓으시면 돼요. 지방토지 수용인회가 재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렇죠? 결정에 대해 이의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즉 판결문하고 똑같은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되는데 60일이라고 되어 있죠. 답은 X가 됩니다.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30일. 149번.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은 재결에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칠 때는 이의 신청의 재결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은 5가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우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요즘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타인 토지 출입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150번.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마치는 때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죠? 예, 답은 5가 되고요. 답은 5가 됩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151번 보겠습니다. 국토유원 장관은 토지 투기적인 거래가 토지거래 허가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5년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답은 X죠. 왜? 5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범위가 되는 겁니다. 답은 X죠. 네. 5년 범위하고 단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15년 이게 아니고 5, 4, 3, 2, 1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1번. 됐고 152번. 국토유원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정할 때하고 해제할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정할 때도 중앙도시 심의를 거치고 해제할 때도 뭡니까? 똑같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절차가 같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153번. 국토유원 장관이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재지정 축소 해제도 똑같이 가야 된다니까 답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해야 됩니다. 똑같이. 15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축소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등기소장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죠. 거꾸로 됐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인데 15하고 7이 숫자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됐죠? 답은 X가 됐습니다. 이거 조심하시는 문제, 시험 예상 문제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15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효력은 지정 공고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받습니까? 5일 후에 발생합니까? 5일에 발생하고 재지정 축소 해제는 즉시 발생하죠. 네, 됐습니다. 15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재지정 해제 축소의 효력은 지정 공고일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즉시입니다. 즉시. 그렇죠? 예. 그래서 재지정은 즉시, 해제도 즉시, 축소도 즉시입니다. 그렇죠? 즉시 나타나게 됩니다. 157번.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고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군 구청장의 허가죠. 답은 X.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되죠. 158번. 다음에 허가를 요하지 않으면 면적을 써놓으세요. 라는데 이제 주거지역은 뭡니까? 얼마?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 상업지역은 뭡니까? 200. 그죠? 맞아요? 틀렸죠.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은 뭐야? 660, 녹지역은 100, 기타 지역은 뭐야? 90. 나머지는 뭐야? 임야는 1000.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농지는 뭐예요? 500.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250이죠.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용도 지역에 대한 것들을 써놓으시면, 한 번 정도 써놓으시면 뭐예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159번.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거래실 등에 비추어 위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기준 면적의 10%에서 몇 프로까지? 300%까지 가야 되죠. 답은 X입니다. 그래서 10에서 300인데 10에서 2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X. 160번.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거래 계획을 체결하는, 이건 좀 심한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지문이에요. 붙어있는 땅을 일단의 땅이라 그래요. 우리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체결하는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의 토지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답은 5죠.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편법 방지를 한 거죠. 161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에 당을 쪼갰다는 거예요. 쪼갰을 때는 악의가 있어요, 없어요? 나쁜 마음이 있죠. 그랬을 때는 이 기준 면적에서 전체의 토지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개별 토지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로 거래해야 하나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체결하는 걸로 체결하고 본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거래, 분할에 대한 최초의 거래 하나에서가 빠졌네요. 답은 X가 되는데, 이 최초의 거래라는 게 뭐냐면요. 땅을 갖다가 이제 기준 면적이 이제 200인 거예요. 근데 기준 면적이 200인데 땅이 1000제곱미터니까 기준 면적이 이제 200으로 쪼개는 거죠. 5개를. 그럼 5개가 뭐예요? A, B, C, D, E라는 5가지 땅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땅을 첫 번째 거래할 때, B의 땅을 첫 번째 거래할 때, C의 땅을 첫 번째 거래할 때 각각을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거래에 대해서는 뭐야? 전체의 토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번째 거래에서부터 A가 거래를 갖다가 갑한테 팔고 갑이 뭐야? 을한테 팔았을 때, 그죠? 예, 그러니까 A 토지를 갖다가 갑이 을한테, 을이 또 병한테 팔았을 때, 을이 병으로 파는 거는 두 번째 거래죠. 그랬을 때는 뭐예요? 전체의 토지를 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X가 되겠고요. 162번. 토지 분할 사유가 도시계획 사업 추진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 그 면적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 면적일 때도 위에 그 내용의 규정을 적용한다. 위에 문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죠? 예,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의 규정을 줘야지 않는다. 그 161번의 규정을 줘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민원 사무 처리관 163번.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관에 허가,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관청이 다시 해야 된다. 틀렸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날 뭐예요?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답은 X가 되겠고요. 104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맞죠? 무효니까 답은 O. 115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거주용 주택용을 이용하는 경우 축산업, 임업, 영위하기에서 거래 계약을 하는 경우는 뭐예요? 자기 집이죠. 자기 집은 몇 년이요? 3년. 그렇죠. 답은 3년입니다. 그래서 O. 그렇죠. 160번. 허가구의 농업인의 주소지로부터 20km에 소재하는 토지 및 80km에 소재하는 대체농지로 대토는 몇 년이요? 2년이죠. 2년. 그죠? 예, 2년인데 취득할 수는 실수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주의라고 쓰시고 실수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허가를 신청하면 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허가가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실수요성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X예요. 됐습니다. 167번. 대체농지 및 대체토지는 협의양도가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할 수 있죠. 근데 취득한 보상금이 10억인데 15억 사면 투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 이하로 사야 돼요. 그래서 답은 O. 128번.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대상이어야 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의 소재는 특광시군의 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몇 개월 이상 사야 되는지인데 답은 X입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참고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알아놓으면 좋기 때문에 집어넣고요. 169번.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 현상보전이면 못해요. 현상보전이 목적으로 했을 때는 3년이에요, 5년이. 현상보전은 아까도 배웠지만 5년이라고 했죠. 답은 X가 되겠습니다. 170번.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이용 관리에 대한 계획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뭡니까? 허가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학교 근처에다가 축산업 같은 거 하거나 공장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도시계획상. 답은 5죠. 자, 17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민 또는 농지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은 거 본다. 중요한 것은 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지증을 받은 거로 봐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거로 보지는 않아요. 반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거로 보지만, 그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172번. 국가 등의 공공단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구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방 또는 쌍방이 공공기관은 허가권자와 사전에 뭐한다?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답은 X. 173번. 자, 징역, 상속, 경매, 체납처분, 강제집행, 물납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X입니다. 그래서 답은 X고. 답은 5죠. 그래서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답은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4번. 토지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 학문상 설권적인 특허라고 본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로 본다 그랬어요. 판례는 인가로 본다 그랬어요. 판례는 인가로 본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5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대행수의 개발 공시까지는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답은 5가 되겠죠. 176번 보겠습니다. 국토해양 장관은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서 상당한 기간에 정해서 이용의무를 이행할수록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아니죠. 답은 X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거죠. 답은 X. 177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이행강제로 부과한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답은 X죠. 왜? 보세요. 우리가 100분의 10이 방치거든요. 근데 이건 100분의 7은 임대입니다. 100분의 5는 뭡니까?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틀린 거죠. 답은 X고요. 이것이 기출된 문제죠. 128번. 시장구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토지거래계약을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등의 공공단체라건 매수를 원할 경우에 매수자를 지정하여 섭의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선매를 하게 할 수 있죠. 답은 5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장구수구청장은 선매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틀렸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선매 협의는 어떻게 돼요?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1월이 뭐예요? 선매자 지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개월이 뭐예요? 선매 협의 완료가 되니까 답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2개월이에요. 2개월. 선매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이죠. 알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2개월이 되는 거죠. 답은 X고. 180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선매협의 조서를 시장구수구청장에 15일 이내에 시장구수구청에 제출해야 되며 선매자 토지를 매수할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 허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다 맞은데요. 예, 여기서 선매협의 조서는 30일입니다. 15일은 선매 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30일은 선매협의 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은 선매 개시가 되기 때문에 답은 X가 됩니다. 예. 예, 이제 오늘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4교시 마무리를 줬는데요. 예, 여러분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배우는 법 중에서 가장 난해하면서 그리고 꼭 정복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합격을 하기 위한 점수를 맡기려면 12문항 중에서 8개 정도를 득점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80개 정도의 문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 150개 정도 140개 정도를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겠다라고 생각해야지 싸그리 다 기억하겠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기본서나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OX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야? 기본 강의 내용이 충분히 안 됐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강좌에서는 도시개발법을 갖다가 한 2강에 걸쳐갖고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